언과 기실, 말이 실제를 넘어선다. 언과 기실은 한나라 응소의 풍속통이 정실에서 가장 먼저 유래한 성어입니다. 이 말은 하는 말이 과장되어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마속은 자가 유상으로 삼국시대 촉한의 관리이자 장군이었으며 시중 마량의 동생이었습니다. 마속은 5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종사의 신분으로 유비를 따라 촌나라 땅으로 들어가며 면죽과 성도에서 현령을, 월희에서 태수를 지냈습니다. 마속은 재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과 군사전력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여 승상 제갈량의 깊은 총애를 받았습니다. 유비는 임종 직전 제갈량을 곁으로 불러 어린 후계자의 보좌라는 중임을 맡기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마속은 말이 과장되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으니 훗날 승상께서 그를 등용하시려거든 반드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 후 제갈량은 총나라의 통일대업을 이루기 위해 마속을 선봉으로 임명하여 군사적 요청지인 가정을 지키게 했습니다. 떠나기 전 제갈량은 마속에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가정은 비록 작지만 그 관계가 매우 중대하다. 이곳은 한중으로 통하는 길목이므로 만약 이곳을 잃으면 우리 군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그곳에 도착하면 반드시 산과 물에 의지하여 진을 치도록 명심하라. 그러나 마속은 가정에 도착한 후 독단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부장 왕평이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가정의 산 위에는 물이 없고 군량 수송로도 없습니다. 만약 위나라 군대가 우리의 물길을 끊고 군량 수송로를 막으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또한 승상의 지시에도 따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속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승상께서도 군사를 쓰실 때에는 나에게 가르침을 청하시는데 그대 왕평은 무식한 장수에 불과한데 병법을 알기나 하는가? 이어서 마속은 또 말했습니다. 나는 주장이고 그대는 부장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관직에서 파면되고 참수당하는 것도 달게 받겠다. 위나라 명대 조예는 마속의 군대가 가정의 산 위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장압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맞서게 했습니다. 장압은 가정에 도착하여 총나라 군대의 진지를 살펴본 후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여 즉시 군사를 보내 물길을 끊고 군량 수송로를 막은 다음 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총나라 군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고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마속이 가정을 잃은 것은 총나라 군대가 한중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속이 교만하고 자만하여 독단적으로 작전 지시를 어겨 가정을 잃게 된 것은 유비가 생전에 그에 대해 내렸던 평가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발전시키고 교만은 사람을 뒤처지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되며 실패했을 때에는 실패의 경험과 교훈을 잘 정리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써도 다하지 않는 거대한 재산입니다. 말이 실제를 넘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첫째, 다른 사람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둘째, 스스로에게 치욕을 불러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핵심을 찌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일단 말을 하면 요점에 맞고 정확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언, 말씀 언, 은,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과, 지날 과는 지나치다, 넘어서다, 초과하다 의미를 가집니다. 기는 그것의, 라는 의미의 대명사로 여기서는 실제 혹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실, 열매실, 사실실 는 실제 사실 진실을 의미합니다. 오늘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사자성어죠. 언과 기실, 이 말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이 실제보다 앞선다 이런 뜻인데 네, 이게 특정 인물, 바로 삼국시대 마속과 아주 깊게 연결된 말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가정전투.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진수의 정사 삼국지를 기본으로 하고요. 또 우리에게 익숙한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애, 그리고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비교해보면서 풀어갈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속이란 인물이 왜 언과기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 평가를 받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게 단순히 군사적 패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리더십이라든지 인재 등용, 또 이론과 실제의 차이 같은 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유비의 마지막 말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촉한 황제 유비가 임종 직전에 제갈량에게 남긴 말이죠. 아, 그 유명한 유언이요? 마속은 말이 실속을 넘어서니 크게 쓰지 말라, 이거였죠. 네, 맞습니다. 마속 언과기실, 불가대용, 평생 전장을 누빈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었는데 그런데 제갈량은 왜 이 말을 좀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정말 평생의 동지였던 유비의 마지막 부탁인데 말이죠. 그게 참 미스테리죠. 마속이 그만큼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갈량이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마속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사 기록을 보면 재주와 기량이 뛰어나고 군사 전략 논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론에는 아주 밝았던 거죠. 이론에 밝았다. 아, 그러고 보니 제갈량의 남만 정벌 때 큰 공을 세웠다고요? 맞습니다. 그때 마속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른바 공심위상 전력을 제안했고 이게 제대로 먹혀들었죠. 제갈량도 이때 마속의 전략적 식견을 아주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성공 경험이 있었으니 제갈량 입장에서도 좀 믿음이 갔겠네요. 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1차 북벌의 핵심 전투였던 가정의 지휘관으로 마속을 발탁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결과가 결국엔 위헌이나 오의 같은 정말 경험 많은 장수들도 있었잖아요. 왜 하필 마속이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제갈량의 자신의 아주 정교한 군사 시스템을 그대로 이해하고 따라줄 사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련한 장수들은 자기 판단이 강하니까요. 아, 약간 제갈량의 아바타 같은 역할.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혹은 당시 촉한에 정말 쓸만한 젊은 인재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실전 경험을 너무 가볍게 본 좀 위험한 도박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가정에서의 처참한 패배로 이어졌고요. 그렇죠. 가정은 보급로의 핵심, 정말 목구멍 같은 곳이었는데 마속이 부장의 조언이나 제갈량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만 병법 이론만 믿고 무리 없는 산 위에 진을 쳤죠. 아,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걸 놓쳤군요. 네, 상대가 위나라 명장 장압이었는데 이걸 놓칠 리가 없죠. 바로 산을 포위하고 물길부터 끊어버렸습니다. 물이 끊기면 끝이죠. 네, 순식간에 군대가 와해됐습니다. 이 패배 하나로 제갈량의 1차 북벌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요. 촉한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손실이었죠. 마속은 결국 옥중에서 죽고 제갈량 본인도 책임을 지고 지위가 강등되고 정말 큰 사건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 연애에서는 이 부분이 좀 다르게 그려진다는 거죠. 아, 맞아요. 소설에서는 상대가 장압이 아니라 사마이로 나오고 막 제갈량이 공성계 같은 걸 쓰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소설에서는 마속을 좀 더 오만하고 경험 없는 인물로 그리고 상대는 제갈량의 최대 라이벌인 사마유로 설정해서 극적인 긴장감을 높였죠. 읍참마속,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베는 장면도 사실은 그 부분도 소설적 각색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정사 기록과는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소설은 제갈량이라는 영웅의 이미지를 지키면서 그의 고뇌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강했으니까요. 역사는 기록이고 소설은 이야기니까요. 흥미롭네요. 이런 식으로 이론만 앞서고 실전에서 실패한 사례, 마속 말고 또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전국시대의 조나라의 조괄. 네, 지상담병, 고사의 주인공이죠. 종이 위에서만 병법을 논한다는 뜻인데 맞아요. 조괄도 아버지에게 병법 이론은 통달했지만 실전 경험 없이 대군을 주의했다가 장평 전투에서 조나라에 엄청난 패배를 안겼죠. 마속과 조괄, 정말 시대를 넘어 비슷한 교훈을 주는 인물들입니다.
이론과 실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네, 마속과 가정 이야기가 그냥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론은 뛰어난데 현실 감각이 부족한 경우, 또 리더가 사람을 잘못 써서 조직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 그렇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조직에서는 혹시 이런 언과 기실의 함정을 어떻게 경계하고 계신가요? 이론적인 똑똑함과 실제적인 지혜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